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생계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비 중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배우자 부양가족 산정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 자녀 공교육비입니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 고지서나 납입 고지서 이런 것들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고 이제 그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더욱더 절실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납입 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인정 범위를 보면 이것도 역시 밑에 정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한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성년자 자녀 공교육비 부분에 대한 것은 자녀 1인 기준이 15만원까지입니다. 15만원까지 추가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내지 전식적 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인 경우는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는 구별이 없어요. 이렇게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성년인 자녀더라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특수교육비는 자녀 1인 기준일 때 50만원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를 보시면 다만 이와 같이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그래서 사실상 이 경우에는 50만원 한도를 초과해서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놔서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만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특수교육비가 지출되는 부모님들은 실제로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다음으로 마련된 것이 의료비 부분이죠. 의료비 부분도 기존에도 자료를 잘 준비하면 이것도 일정 부분 많이 인정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까지 특정이 되어서 앞으로 실무상에서 더욱더 신청해보는 것이 손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사유를 보면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나 우리 가족들 아프신 분이 계셔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료비, 약제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소명하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인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됐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추가 생계비하고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추가 생계비는 인정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금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해서 이렇게 최소 금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내가 매달 일정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서 지출을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 작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개념에 포함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많이 쓰고 있는 경우에 초과되는 의료비만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46,000원 정도죠. 2인 가구는 77,000원 정도고 3인 가구는 10만원 정도, 4인 가구는 122,20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 대다수의 분들이 또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 기혼인 분들의 경우겠죠.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가 아니라면 기존에도 충분히 부양가족을 신청해 볼 수 있었죠. 장애인이라든가 내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걸 소명이 가능하신 분은 기존에도 부양가족 신청이 됐습니다. 아니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령이 높으신 분 당연히 기존에도 부양가족 신청이 됐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기준이 마련된 것은 경제활동이 당연히 가능한 연령대더라도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해서 두 가지 조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이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로 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어서 가족 중에서 그 배우자께서 집에 계시면서 보살핌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서 소득이 거의 없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바뀐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해보시고, 나도 어느 부분에서 추가로 생계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잘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주거비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배우자 부양가족 신청 요건에 맞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이 되는 분이라고 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기존보다 같은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들을 보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큰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미리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준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뮤로.co.kr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김영준 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제가 직접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그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